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세종대왕 이야기를 여러 편에 나눠서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해서 세종에 대해서 알리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자부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감히 자부해도 되겠나요? 그 세종대왕 아들 이향, 문종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의 27명의 왕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군주가 바로 문종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세종대왕 참 많이 하죠. 세종대왕을 주인공으로 하다 보니까 문종은 조연으로 출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 개유정난 관련해서 단종과 수양대군 이야기, 세조 이야기가 나올 때도 초반부에 문종이 병약하게 병석에 누워있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만 나오다 보니까 역시 조연으로, 그러다 보니까 참 문종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일설에 세종이 정말 그렇게 위대하고 뛰어난 군주면 자기 죽고 난 다음에 나라의 안위를 계산하고 후계자감으로 진짜 능력 있는 게 누구인지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태종 이방원이 자기는 모든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까지 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내 아들 때 태평성대를 열겠다 양령을 내치고 셋째 아들 충령을 왕으로 앉혔던 게 태종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듯이, 근데 왜 세종은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왕제였다, 할아버지 이방원을 그대로 빼닮았는데 왜 큰아들 문종을 왕으로 내세워가지고 왕하다 2년 만에 아파서 죽고, 그 어린 아들 12살짜리 단종이 왕이 되었다가 김종서나 황보인이나 안평대군, 수양대군 눈치만 보다가 끝내 수양대군에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세종 입장에서는 무덤에서 자기 아들이 2년 만에 죽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손자가 또 다른 아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피눈물을 무덤 속에서 흘렸을 테니 세종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역사를, 어떤 인물을 평가하고 나라면 이랬을까 저랬을까 내가 그 입장이라면 계산을 해보는데요. 세종의 선택은 결코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자, 세종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이성계, 태조가 1대 왕이었으면 2대 왕은 정종, 이방과였는데 태조, 이성계 둘째 아들, 3대 왕은 태종, 이방원은 이성계의 5번째 아들, 그리고 4대 왕 세종은 이방원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 아니, 세종 입장에서는 아니 나라가 이제 공된 지 꽤 시간이 되어가고 5대 왕까지 계승되고 있는데 장자 계승 원칙이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아들 중에 큰아들 문종에게 세자 자리를 줬는데, 세종이 자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8남 4녀야. 18남 4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딸이 좀 귀했죠. 그래서 굉장히 딸들을 사랑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아들들도 다 사랑해. 그리고 자식들 중에 앞세운 아들도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먼저 간 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세종이 누가 뭐래도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아니 뭐 막둥이 막 귀여운 막 영대군인가 그런 대군들 말고 가장 사랑했던 건 큰아들 문종입니다. 문종이 세종을 완전히 빼닮았어. 여러분, 이 문종이 기록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12살에 세자 즉위식을 하는데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데 12살짜리 꼬맹이가 힘든 기색을 하나도 내보이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세자 교육을 서연이라고 하는데 어린 시절의 학문 성취 능력이 세종대왕에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존잘이에요. 중국 측 기록에 명나라 사신이 이 나라는 산천이 아름답기 때문에 인물도 이렇게 멋있고 잘생기게 나온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세자의 외모를 극찬합니다.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에 올 때 따라오는 명나라 무후리 여인들이 조선의 세자가 꽃미남 현빈 수준이다라고 해서 막 가슴 설레이고 왔고요. 조선의 무후리들이 세자였던 문종이 지나가면 나무 뒤에 숨거나 건물 뒤에 숨어서 한 번씩 쳐다보면서 가슴 설레이고 할 정도로 존잘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세종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면 세종은 무예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문종은 화를 쏩니다. 병서 읽기를 굉장히 즐겨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갈량에 비유할 정도로, 그래서 만약에 문종 때 전쟁이 일어났으면 문종은 병력을 직접 이끌고 병법을 활용해 가면서 적을 물리쳤을 정도로 대단한 자신감이 있었던 군주였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하필 세종과 수양대군 사이에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많이 비춰진 데다가
마누라 복이 없잖아. 이건 제가 양령처럼 살 것인가 세종처럼 살 것인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부인이 휘빈 김씨였는데 훗날의 문종 세자보다 나이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휘빈 김씨가 또 그렇게 예쁘지 않았대. 기록상 박색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문종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야 관심을 가질까 노력하다가 압승술이라고 해가지고 문종이 사랑하는 후궁의 여인의 신발을 훔쳐서 그 신발을 불에 태서 그 죄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문종이, 당시 세자 문종이 자기를 찾는다. 그리고 뱀이 교미할 때 흘리는 땀방울을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다가 세종에게 들켜서 사가로 쫓겨납니다. 지방만신 시켰다고 자결해요. 두 번째 부인은 세종이 좀 예쁜 세자빈을 맞이해주지 않았더니 문종이 후궁들을 너무 이렇게 사랑해버리는구나. 그래서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구나. 가장 예쁜 세자빈을 드리거라. 그래서 간택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거의 토너먼트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올라와서 가장 예쁜, 나이가 같았던 순빈 봉씨를 세자부인으로 앉혔는데, 우와, 이 순빈 봉씨는 외모만 예뻤나 봐요. 아주 세종대왕이 연려전을 줬습니다. 이걸 읽거라 그랬더니 그 책 던져버린 세자빈이고요. 술을 미친 듯이 퍼 마시고요. 그러다 끝내 무술이와 동성애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세자빈 또 쫓겨납니다. 순빈 봉씨. 역시 지방만신 시켰다고 자결합니다. 이제 또다시 왕비가 되는 현도광후 권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탄종 낳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종 28살에 단종이 태어나는데 28살에 마누라 3명을 하늘나라로 보냈어. 그러다 보니까 사대부가가 문종에게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종은 조선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호라비 왕이 되겠습니다. 이게 단종이 굉장히 불쌍해지는 이유가 되는 거야. 만약에 하다못해 문종이 다른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였으면 지금 현재 이제 세자가 돼 있는 단종의 계모이긴 하지만 어머니잖아. 그럼 단종이 어렸을 때 수렴 청정을 대신 한다거나 아니면 그 왕비 집안이 단종을 보호하게 됐으면 물론 외척이 바로 했겠지만 수양대군이 함부로 개유정난 이렇게 해서 단종을 죽이고 물론 단종은 나중에 죽입니다만 김종수나 황보인 남평대군 죽이고 권력을 잡는 그런 행동을 못했을 수도 있겠죠. 하여간 그래서 마누라 복도 없어. 그렇지만 단종은 무기 개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신기전을 100발짜리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병서에 관심이 있어서 동국병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역사서 고려사나 고려사 전료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우리가 세종대왕이 32년 동안의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이 나이 40이 넘어가면서 왕자리를 세자였던 문종에게 물려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 대신들이 그럴 수 없사옵니다라고 하니까 세종이 알았다. 그럼 내 세자에게 대리청정이라도 하게 하겠다. 그리고 세종은 물론 앉아버려 퇴방으로. 그리고 세자였던 훗날의 문종이 세종 제2기간에 8년 동안에 대신 정치를 합니다. 세종의 전체 제2기간이 32년이었기 때문에 8년이면 세종의 제2기간의 4분의 1이 실은 문종이 정치를 했던 시기예요. 그 문종이 정치했을 때 사군 육진도 개척했고 조선의 국방력이 굉장히 강화되었고 문종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혼자 그냥 워낙 또 풍수 보는 걸 즐겨 해가지고 가난한 집에서 하룻밤 먹고 하룻밤 얻어먹고 잠을 잤는데 그 집 쌀이 떨어졌던 거 보고 막 노를 30마지기 선물로 주고 별의별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군적 자질이 다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종이 원래는 건강했다가 세종이 죽기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부터 문종이 갑자기 종기가 나요. 그 종기 때문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고 이렇게 병석에 누워있는데 아바마마 죄송합니다. 제가 일어나서 인사도 못 드리고 막 그런 기록도 나와요. 그러니까 세종이 야 이 자식아 네가 이렇게 병석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 아비가 이렇게 아픈데 네가 건강해야지. 네가 이 아비보다는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세종의 가장 큰 근심입니다. 그런데 1446년에 문종의 엄마 세종의 왕비 소헌왕후가 죽어요. 그럼 누가 상주야? 문종이 상주야. 3년상 치러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보다는 자식을 앞세울 수는 없는 거니까 부모님이 생을 먼저 마감하시는 걸 봐야 그게 효입니다. 누구나 경험해야 되는 거야. 그럼 상을 치르면 3일상만 치러도 몸이 탈진을 하죠.
근데 조선의 왕들은 3년상을 치렀다고. 소원노하우가 1446년에 돌아가시고 3년상 치렀는데 바로 1450년에 세종대왕이 죽어요. 왕이 되자마자 3년상을 치른다고. 그러니까 몸이 작살나요. 근데 여러분 그 문종실록은 단종 때 쓰여졌는데 그 문종실록이 또 이게 안타깝네.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이 어찌저찌 해가지고 임진왜란 때 왜 살아남았다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주 사고에 있었던 실록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실록이 살아남아서 이게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그때 임진왜란 때 모든 실록이 살아남았는데 문종실록만 상당수가 불타버립니다. 근데 남아있는 문종실록을 보더라도 드라마에서 나약한 문종이 동생이었던 수양에게 막 공포감 먹고 웃기지 마. 수양이 문종에게 꼼짝을 못해요. 문무에 능했던 게 문종이야. 그래서 문종이 10년만 오래 살았으면 조선의 태평성대가 세종 때를 이어서 50년, 60년 갔을 거고 하다못해 문종이 10년만 더 살았어도 그러면 단종이 12살이 아니라 22살의 왕이 됐을 거 아닌가. 그랬으면 세조가 개유정난 일으켜서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조선 왕조 중에 정말 훌륭한 군주인데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군주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성종도 37살에 죽습니다. 근데 성종은 8살인가 왕이 됐기 때문에 거의 30년 동안 제위를 했기 때문에 성종이 단명했다는 느낌이 오지 않죠. 근데 문종은 39살에 죽고 37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제위기간이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명했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좀 아깝고 나중에 이제 인종이라는 왕을 만나요. 조선의 왕들 중에 제위기간이 가장 짧았던 이 인종도 굉장히 착했는데 그때 명종 때 문종하고 나쁜 계모 때문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종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문종이 그만큼 뛰어났다. 그러니까 세종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문종에게 훗날에 왕이 되기를 바랬고 세자 자리를 맡겼던 것이다. 만약에 문종이 원래부터 몸이 나약했고 그 다음에 몸이 아팠고 심신이 미약했고 그랬으면 충분히 둘째, 셋째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에게 왕자리를 넘겼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세종대왕이 그렇게 뛰어났듯이 그 자손들도 굉장히 뭔가 좀 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문종의 문무, 그 다음 수양대군은요. 문종이 수양대군을 뭐라고 평하냐면 너는 당태종의 최고 장군이었던 이적을 뛰어넘는다라고 할 정도로 수양대군은요. 달리는 말이 넘어져 버리면 공중에서 뺑뺑뺑 돌아가지고 다 물구나무 서게 할 정도로 몸이 엄청 날랬다라고 하고 안평대군은 역시 문종만큼 잘생긴 데다가 글씨와 그림과 시문이 어마어마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세종대왕의 아들들 다 잘났는데 세종이 마지막에 조금 실수했던 것. 너무 많은 관료들 사이에서 세종이 조금 외로웠던 나머지 자기 아들들에게 여러 가지 업무를 맡겨서 시키는 과정에서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을 따르는 무리들이 꽤 있었다. 그 정도였던 거지. 이거 세종을 탓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솔직히 문종 이거 재미없죠? 다음 시간에는 좀 눈물도 나올 거고 단종 하고 욕도 조금 나올 거고 개유정난, 세조, 그리고 호랑이, 김종서 이야기까지 그리고 안평대군 이야기까지 재밌는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뜨겁게 만나고 우리는 세종의 아들 문종이 정말 괜찮은 군주였다. 조금만 더 오래 사셨으면 라는 안타까운 생각하면서 이렇게 강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